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사실 올 여름 장마는 다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올도 많이 무더우셨죠. 이제 폭염만 올 여름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요, 주부님들 사이에서 쿨링 인테리어가 유행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뭔가 체감 온도를 낮출 만한 좀 시원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주부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파란 색깔로 집안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아이보리 계열로 집안을 꾸몄을 때 시각적으로 그리고 몸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쿨링 인테리어는요, 어떤 더위를 좀 낮춰보자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가족들이나 집을 향한 어떤 애정이 섞인 그런 취지에서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애정을 모두 담을 만한 집은 저희가 또 정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도록 할게요. 나의 집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 하면 여기로 전화주세요. 02-2077-6330번 지금부터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문자 상담도 받고 있죠. 02-797-030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답변해드리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2대의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도 뜨겁고 부동산 시장도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그 분위기를 느끼고 계시는 분이니까 네네. 이전에 비해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주식시장은 뜨겁든 뜨겁지 않던 그 어떤 원칙에 의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전에서 봤을 때 기존에 이제 부동산에 지금 거래가 된다,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지만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완전 푹 꺼졌을 때 실구입자들이 재빠르게 움직였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지난 후에 봤더니 실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실제 거주하는 분들은 많이 매입을 하셨다는 거. 네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제는 시장하고 관계없이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그 시장을 역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투자와 관계없이 내가 실거주하는 입장에서 가장 싸게 어쩌면 어느 때 살 수 있느냐를 포인트를 잘 잡으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번에 참 좋은 포인트 잡으신 분들은 앞으로 가격 오르는데 혜택을 많이 보실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기다렸다 움직이시는 분들도 이제는 LTV, DTI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전세가가 75%, 80% 이상 넘어가는 곳은 매수 시장으로 임차인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분들이 계신 곳은 아파트를 갖다가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네. 시장 좀 지켜봤다 파셔야 되겠죠. 이런 팁들 개개인 사정에 따라서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워낙 큰 돈이 움직이는 그 곳이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만큼 더 신중을 기하실 것 같아요. 궁금한 것들 저희 접수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지금 종암동 네. 아이파크 1차에 지금 실거주하고 있거든요. 25평. 근데 이제 종암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성북구 종암동이요. 예. 네, 지금 여기 사가지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내년쯤에 주변에 경전철이 들어온다고는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속 살아도 괜찮긴 한데 좀 매도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이나 내년쯤에 매도를 하고 광교 신도시 쪽에 호반베르 지역 A18 구역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옮겨가는 건 어떨까 해서 일단 좀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고 해서요. 네. 일단은 매도를 할 거라면 뭔가 좀 호재가 있다면 그것을 좀 누리고 나오는 방법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게 호재로 작용할 만한 거리인 건지 지금 상황 어떤지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기름에 대해서는 기름 뉴타운 때문에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곳 중에 하나인데 역세권 쪽에 너무 좀 지금 상황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가지고요. 전철 때문에요. 예. 그건 이제 본인 아파트 입장에서 이제 어떤 전철이 뚫림으로 인해서 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까 오르지 않을까 이게 궁금하신 건데요. 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아파트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봤고요. 제가 지금 표시한 이곳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곳이고 아파트이고 지금 기름역하고 크게 멀지 않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쪽 지역의 특성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살펴보셨을 때 보시게 되면 위에는 지금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죠. 이쪽 지역에서 1등이 기름 재정비 촉진 지역이고 그 다음이 미아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처럼 역세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주변에 아파트를 두시게 되면 암만 해도 2차적으로 2등 지역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2등 지역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아파트의 전철역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가격이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일단 모든 분들이 아파트 초이스를 할 때는 기름 재정비 촉진지구를 먼저 초이스를 하고 그다음 미아로 가시겠죠. 그 다음에 기름하고 미아를 떠나서 이제 역세권 쪽에 나홀로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2차적으로 전철역 근처에 있는 지역을 투자를 하시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이 이 지역에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다른 데 움직이시려고 하는 곳이 어디신가요? 광교 신도시를 지금 좀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쪽, 예, 그쪽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내년에 경전철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은 어찌든지 실거주하면서 좀 이제 가격도 좀 좋게 받아서 이제 그 광교 쪽으로도 가면은 그쪽에는 이제 앞으로 또 크는 도시니까 괜찮지 않을까 해서 출퇴근도 편할 것 같고. 근무지가 어디 쪽이세요? 네? 근무지가. 강남이요. 강남이셔서. 네. 그러니까 강남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가시죠. 자, 보시면 네. 그거 지금 전철역하고는 크게 보시게 되면 지금 우이선이나 전철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위치가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내 아파트 가격 오르는데 크게 뭐 반응을 하진 않을 건데 전체 지역으로 기름이나 미아나 이쪽 전철이 지나가는 곳에 큰 어떤 그 영향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그 25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쪽 지역의 매가가 한 3억 4천에서 5천, 6천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25평대 아파트가 우리 시청자분의 아파트가. 그런데 전세 비율이 한 2억 5천대 이상으로 80% 이상 육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DTI나 LTV가 지금 8월 1일부터 완화가 됐을 때 이 지역의 임차 수요자들이 매수 수요자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한 명이었지만 2명, 3명, 4명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10년이 지난 아파트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하고 양극화에 의해 가지고 수요자의 초이스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쯤 매도를 하시면 되냐면 지금 분위기 타고서 LTV, DTI가 조금 더 바람을 탔을 때 매수 수요자가 실제적으로 임차가 확 돌아설 때 그때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광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셔서 가격 오르기엔 좀 역부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거주하고 계시니까 거주하시면서 거주 계속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만약에 차익을 보고 다른 데로 움직이시려고 하면은 광교보다는 다른 곳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이 아파트는 가격을 지금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교통 환경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시청자님 광교 신도시 말고요. 혹시 또 후보군이 있다면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또 말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고 왔습니다. 광교 신도시 다녀왔어요. 그리고 종암동 이 매물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은 어떤 쪽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실까요? 만나뵙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신가요? 제가 소사 본동에 네. 한 25평 정도 되는 빌라를 한 8년 전에 매입을 했었거든요. 소사면 부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부천 소사동이요. 예. 거기가 그때 이제 재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그게 뭐 재개발이 뭐 취소되고 하는 바람에 한 8년 정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서 네네. 매도를 언제쯤 하면 되겠나 해서요. 아유, 그동안 또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좀 이거 팔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이 되실 텐데 전화 잘 주셨고요. 대표님의 예.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사지구는 제가 한 12, 13년 전에 그 아파트 거기 처음 개발 들어갈 때 그 상가 부지를 제가 개발했던 곳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소사구청 소사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해제되기 일부 직전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뭐 도시 재생 사업으로 돌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우선은 지금 갖고 계신 주택이 예. 그 역세권 근처에 있으신가요? 그 역세권은 아니에요. 좀 멋이고. 예. 이게 소사지구가 특성이 뭐냐면요. 그 사실은 그때 당시 현대홈타운이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오류동하고 길이 뚫리면서 사실은 오류동하고 한 5분 거리 안에 들어오는데 오류동 쪽에 있는 아파트하고 프리미엄 차이가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소사지구가 상당히 살기 좋고 공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옛날에 신항촌 자리였던 곳인데 지금 현재 그 아파트의 피가 프리미엄이 1,000만 원 차이가 그때 당시 한 12, 13년 전에 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서 다 유입이 돼가지고 소사지구 현대홈타운을 다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특성이 뭐냐면 소사지구 그 현대홈타운 나오는 그 입구 그 아래쪽 상가부지 밑으론 사실 다 인천에 계신 분들이어가지고 생활 수준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사지구 현대홈타운에 계신 분들은 서울 쪽으로 소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학원도 위에 쪽에서는 조금 비싼 학원을 보내지만 아래쪽에서는 절대 못 보내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완전히 다른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생활 수준이 완전히 다른 곳 중에 하나인 이곳을 소사재정비 촉진지구로서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담금이 너무 많이 늘어져가지고 여기가 지금 구역 해제가 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예 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세권 근처라 그러면 사실은 이쪽 지역에 그 다른 그 어떤 호재거리라고 하면은 그 소사 원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지금 요렇게 소사 원시선이라고 있죠? 보이시죠? 예, 요걸로 해가지고 호재거리를 잡아서 내가 탈출할 수 있을 때 바람 타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 소사 원시 시설을 보시고서. 근데 역세권이 멀리 있다 그러면 매수자가 있으면 그냥 실구입자한테 바로 매도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7년 전에 사셨으면 뭐 큰 손해를 보시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집값이 저렴한 곳이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때 너무 바람을 타고 좀 들어가셨다 그러면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곳으로 투자를 옮기시면 충분히 원상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지금 2016년도, 15년도, 16년도 된 부동산 가격이 나름대로 다 오를 곳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고 움직이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기대한 대로만 다 되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워요.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계셨던 건데 그렇죠. 일단은 마음 다시 가다듬고 다시 한번 좀 매도를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이럴 때 좀 마음이 좀 안 안타깝죠. 좋은 거, 예, 네, 예, 안타까운 것 안타까워요.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소사 쪽에 재정비 촉진지구, 네, 예. 그게 이제 해제되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아닌 거죠. 네, 근데 거의 다 네. 뭐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조사를 이미 했는데 그쪽 지역의 주택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업 전체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이미 다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가긴 어려울 것 같고 기반 시설을 확정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이 너무 어려운 데다가 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이 분담금을 너무 많이 내셔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그런 너무 문제도 어렵고 있군요. 그러니까 도심 네. 재생으로 해갖고 지역으로 어떻게 좀 깔끔하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게 거기 주택이 너무 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오래되고 다 어떤 것들은 막 이렇게 보면은 네. 아, 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사람 이런 되나 생각이 할 들 정도의 정도. 주택도 있어요. 사실은 어허. 다 그런 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귀한 소중한 주택이기 때문에 그럼요.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실구입자한테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참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런 기대감으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기대감으로만 되는 이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2077-6330번으로 지금 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분 만나러 가볼까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세요? 네, 연결됐어요, 시청자님. 저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시청자님 너무 많이 기다리셨나봐요. 죄송해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저기요. 네. 저는 저기 장이동에 네. 대명 루첸 아파트에 있는데 대명 루첸 아파트. 예, 네네. 한 5년 됐어요. 예, 근데 저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팔고 싶은데 네. 그래도 될런지 아하,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명 루첸 아파트. 시청자님 장위동이요. 잠시만요. 네, 네. 대표님과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공기 좋은 곳에 살고 계시네요. 아주, 예, 근데 저희 애들이 사는데 네네. 지금 한 5년 됐고 그 주위가 저기 재개발 지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먼지도 나고 그럴 것 같아서 이 시기에 팔아서 애들 공부하는 쪽 중계동 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네네. 그래도 될까 싶어서 지금 이제 지역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여기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시는 위치고 주변이 지금 장이 제2택 재개발, 뭐 장이 3주택 재개발, 5주택 재개발, 7주택 재개발 전부 다 이제 재개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게 먼지가 날리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 사업 자체도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이 재건축, 주택 재개발 되는 것 자체가. 네. 중요한 건 여기에 그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살기엔 굉장히 그냥 거주하기에 괜찮아요. 예, 그냥 좋아요. 거주하시기엔 예, 굉장히 좋은 편인데 교육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중계동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게요. 네. 지금 교육 애들을 위해서는 지금 요걸 매도하시고서 네. 중계동으로 가시는 게 맞고 네. 중계동으로 만약에 어디 점 찍어준 데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없고 없으시고. 애가 지금 여기서 저기 중계동으로 아침에 이제 학교를 제가 이제 데리고 다녀요. 제가 할머니인데 그렇군요. 예. 제가 데리고 다니는데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분양가 그대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는- 예. 예, 괜찮거든요, 살기. 예, 근데 중계동에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없더라고요. 다 오래됐죠? 예, 오래되고 그러고서 조금 평수가 커도 지금 우리 집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쓰기에. 맞아요, 예. 예, 그래도 그렇게 또 비싸기는 더 비싼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하고 지금 지었던 아파트하고 전용 차이가 달라요. 예. 예전에 25평이면 18평 나오는데 지금은 한 22평까지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달라요. 같은 평수인데. 그리고 가격도 그렇고. 사실은 그리고 예. 중계동 자체가 예.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좋고 예. 아직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른들 살기 좋은 곳이고 네. 지금 중계동 같은 경우 애들이 학교 다니고 학원 가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보시게 되면 중계동에 은행 사거리가 있어요. 네? 은행 사거리. 네, 은행 사거리. 네네. 은행 사거리 쪽에 중계동이 거기가 학원가인데 네. 자, 보시게 되면 제 지도를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예. 자, 은행 사거리 쪽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중계동 혹시 주택 재개발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죠. 모르시죠? 그냥 학교만 데리고 다녔죠. 아, 예. 중계동의 대표적인 지역이 은행 사거리인데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은 아실 거예요. 은행 사거리 쪽으로 네. 아파트를 구입해서 들어가시든가 네. 아니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오시게 되면요. 네. 그 중계동 주택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아. 자, 재개발 지역이 또 있어요? 제3종 일반지구 중계 택지지구 예정이라고 지금 네. 지도상 보이시나요?
네. 예, 7호선이 연결돼 있죠. 이렇게. 네. 요쪽 주변에다가 안으로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근처에다 아파트를 투자를 해 놓으시면 네. 시간이 흐른 뒤에 네. 재건축을 했을 때가 좀 장시간이에요. 네. 단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굳이 여기서 아파트를 받지 않아도 네. 일단 내 아파트를 나중에 여기가 그 택지지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팔기 좋겠죠. 네.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네네. 이쪽에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은행 사거리 이런 쪽에다 하시면 중계동에선 그래도 1등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상계 중계 뭐 중에서는 또 하계 중에서는 이 중계동이 좀 최고거든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진짜 입맛에 딱 맞는 아파트 고르기 너무 어렵죠. 네.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그 대표님께서 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 좀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문자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질문 들어와 있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58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농지를 보유하고 계시다 해요.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진 않지만 말입니다. 내년쯤에 주변이 개발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매도 시기 언제쯤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 농지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 근데 일단 주어진 상황에 놓고 봤을 때 대표님이 해주실 조언, 답변 어떤 게 될까요? 아, 이분이 이제 뭘 알고 연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모르고 연락을 하신 건지 사실은 1월 달부터 네. 2014년도 1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던 건데요. 지금 중과세가 1년 연장이 됐죠. 지금 이분이 농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올해 2015년도 전에 그러니까 내년에 파시게 되면 네. 중과세가 되세요. 그러니까 최고 세율 38%에다가 10%에다가 해가지고 48%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럼 빨리 정리하는 게 그렇죠. 낫는 거예요? 2014년도 안에 매도하시는 게 세금적으로 큰 혜택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자, 이게 이슈가 되는 거라 아마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 1월 1일 이후에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38%인데 내년에 파시게 되면은 플러스 10%포인트로 추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48%가 되는 거예요, 최고 세율이.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그 세금이 되게 많이 나오겠고, 만약에 3억이라 그랬을 때는 1억 4,400 정도를 내셔야 돼요. 이제 네. 거기에 따라갖고 이제 중소기업까지도 그렇게 지금 좀 세율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줬는데요. 전화하신 분, 문자 주신 분 입장에서 위에 칸을 보시면 되는데, 그 2015년도 1년 안에 이제 매도를 파시게 되면요, 6에서 38%, 그러니까 최고 1억 1,44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네. 세율이 달라지게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신다면 내년에 팔 이유는 없으신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올해 안으로 정리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네네네. 와, 이거 뭐 부동산 관련한 뉴스들 저는 또 나름 좀 챙겨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처음이네요. 네, 잘 몰랐어요. 보셔야 되는데 2015년도에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2014년도, 15년 되기 전에. 되기 네, 전에 네, 매도하셔야 팔라는 돼요. 거? 네, 그렇죠. 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궁금증들요. 저희 방송 중에서도 오가지만 하지 못하는 얘기들도 너무나 많아요. 여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한선 대표의 무료세입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신한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 그리고 재테크 전략 찝어드릴 거예요. 8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 접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하선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에 찾아가면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대표님. 아, 그 전에 이제 조금 전에 문자 질문하신 분이 네네. 중요한 건 이제 비사업용이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서가 질문 붙는 자체- 거군요? 그렇죠. 예, 비사업용 농지가 뭐 그 별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농지부터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세목을 충분히 보셔야 되겠죠. 아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테크적인 부분이 부동산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테크를 알아야 부동산을 제대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세금으로 나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불법이나 편법을 하면 정말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래서 정법으로 현재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내가 재테크를 얼마큼 할 수 있는 건 준비된 자의 몫이에요. 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세미나 때 함께 그분하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1:1 상담까지 해드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세미나 후에 그렇게 그 시간을 잡아갖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고 본인의 어떤 자산 관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세미나 때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투자할 것도 마찬가지죠. 네, 수익률은 더 높여드리고요.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아껴드립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부동산 정비 사업을 할 때 추진위원장의 선출부터 사업 완료까지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공공관리제도라고 합니다. 이를 일괄 적용해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가 주민들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확대한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지 실제 서울시 내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사업장을 임유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울 공릉동의 한 재건축 단지. 5번의 도전 끝에 한 달 전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시공사 선정이 무효화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욱 넘어야 할 산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의 내역 총 입찰제의 그 거부감으로 인해서 시공사가 입찰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그 융자제도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각 사업시가 사업 시행과 시공자 선정 시까지의 그 사업비를 충분히 대여하지 못할 바에는 서울시는 공공관리를 통해 올 상반기 5곳의 시공사를 선정하며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였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취재 결과 올 상반기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나머지 4곳의 조합들도 공공관리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중립적 입장을 표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비교적 빠른 곳에서조차 공공관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관리제를 주민 자율에 맡기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상황. 공공관리제가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건 아니라며 오히려 뉴타운 대안 사업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까지 이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낸 공공관리제도. 무조건적 일괄 적용보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된 서울 창신 숭인동 일대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종로구 창신 숭인 일대에 창신 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열고 도시재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마을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 주거 환경 개선 등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 제안부터 시행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구룡마을 개발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를 위해 고시번호 부여를 관련 부서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자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4일자 15 특별호를 발행해 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저금 시대에 돈 굴리는 거 쉽지 않죠. 어딘가 투자는 하고 싶은데 나 부동산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걸요. 지금부터 저희가
매물 정보 꼽아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 매물 정보는요. 02-2077-6393번으로 전화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 방송 이후 언제나 가능합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무 이사, AS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김철무 이사님의 매물 정보 점검해 볼까요? 이사님 오늘 어떤 매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그 경제 정책에 부응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최근에 제2기 경제팀이 들어섰는데요. 각종 금융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강남구 쪽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 강남구 중에서 현재 개발의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송파구 인접 지역에 있는 잠실동 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투룸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잠시 뒤 잠실동 다녀올 거고요. 김연아 소장님도 팁 좀 주세요. 맛보기. 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원하시는 게 뭐 집가 상승도 원하시고요.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뭐 수익성도 좋아야 되고 두 가지를 다 만족하시려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전화가 오는데요.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려면은요.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요. 또한 수익성을 맞춰주려면 업무지구하고도 가까워야 되고요. 또한 거기에 또 다른 주거 환경이 쾌적해야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원하시는데요. 자, 그런 매물 오늘 두 가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매물하고요. 양재동 다세대 주택 매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도보로 5분에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오신 매물 정보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입니다.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추천 포인트 점검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추천 포인트, 앞서서 제가 설명해드렸듯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모두 가능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에 개발 호재가 굉장히 다분한 지역입니다. 개포주공 2주도 곧 시작될 예정이고요. 또한 양재 꽃시장 개발, 파이시티, 그다음에 삼성 R&D 센터 완공 등 굉장히 큰 대형 개발 호재들이 먼 시각이 아닙니다. 먼 시점이 아닌 바로 가까운 시기에 모두 진행될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 또한 임대 수익이 안정적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개발 호재 말고도요. 입주 자체 그러니까 근접 자체, 입지적 자체가 바로 이 대기업 현대기아 본사가 있고요. 또한 LG 연구소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바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한 공기업들이 주위에 포진되어 있는 업무지구 단지에 바로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역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서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업무 물류시설도 잘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대중교통도 좋고요. 도로망도 좋고 그 주변 환경 좀 점검해 주세요. 우선 이제 지방으로 한번 내려가려면은 어디든지 다 차가 막히잖아요. 특히 이번 휴가철에는요. 강남대로변이 오히려 한가해졌고요. 오히려 경부고속도로 꽉 막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에서 가는 길이 인터체인지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멀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지체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이 양재동에서는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방으로의 이동에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강남대로, 양재대로, 그다음에 헌ник로를 통해서 어느 수도권 어느 지역이든 그다음에 강남의 중심까지 모두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도로망이 굉장히 잘 발달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무슨 외곽 그러니까 강화도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강화도까지 가는 대중버스도 이용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인천 가기도 굉장히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지하철 이용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신분당선을 통해서 2호선, 3호선까지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대중적 교통까지 모두 갖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특히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죠. 동네 곳곳에 양재 이동 전체 곳곳에 업무시설이 그러니까 대기업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협력업체들이 양재 이동
안에 모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시설의 주거 환경까지 굉장히 쾌적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위치가 네. 연구단지가 크게 조성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 삼성 R&D 센터 뭐 설립도 예정이 돼 있고 네. 임대 수요 만만치 않겠는데요? 지금 현재 뭐 임대 수요는 굉장히 탄탄한 게 지금 판교에 있는 그 근로자들까지 이쪽에 양재 이동까지 그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그 수요자들이 몰리는 실정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삼성 R&D 센터 내년 5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상주 인원이 굉장히 많죠. 1만 명 이상이고요. 또한 여기에 따른 유입 인구가 8만 명 이상이 예상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만큼 그만큼 그 수요층이 튼튼한 지역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충분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호재로는 그 개포주공 이주 수요를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가까운 시일에는 약 4,500세대가 움직이고요. 그 후세대에는 7,200세대가 내년 하반기까지 움직일 예정입니다. 거기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양재 이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큰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양재 화물트럭 터미널이죠. 파이시티라든지 양재 꽃시장 개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입지적 현상에 의해서 집가 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건물 특징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방은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네, 2014년 9월 준공 예정인데요. 방은 2개 있습니다. 방은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 5층 중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CCTV가 8대 설치될 예정이고요. 또한 이중문으로 해서 그 비밀번호를 2번 눌러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보안성을 철저히 했고요. 옵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수익성으로서 굉장히 모든 장치를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거는 수익성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강남대로 바로 이면과 양재대로 그 사이에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현대기아 본사 그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 서초구의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재 이동의 특성상 지금 양재 이동 대로변 강남대로를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빌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 대로변을 따라서 첫 번째 라인이 준주거지역으로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적률 상향에 따른 그래서 업무 시설이 더 들어설 예정이니만큼 임대 수요와 시세 차익은 가까운 시일 안에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궁금하네요. 가격 좀 점검해 주세요. 네, 매매 가격은 2억 6천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전세 시세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로 놨을 경우에는요. 실투자금 3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5천에 월 95만 원 정도, 그러니까 4천에 100만 원 놓으셔도 되고요. 5천에 95만 원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실투자금이 6천만 원인데요. 월 이자 제하고 45만 원, 그러니까 연수익률로는 6%를 보이고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녀왔습니다. 투룸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의 매물 정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신천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고요.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1,8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철문 이사의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추천 포인트 점검해 주세요. 네, 먼저 교통편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본 매물 현재 2호선 신천역과 도보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년 후에는 여기에 한금 노선이 9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 매물과 거리가 도보 3분 이내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송파구 쪽에 보면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롯데타워라든지 그리고 바로
삼성도 한전부지 개발이 있습니다. 이 바로 개발 호재를 듬뿍 받을 수 있는 바로 하단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의 가치가 상당히 뚜렷하다. 그리고 바로 우측편에는 송파대로 라인에 상당히 많은 개발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이 그만큼 미래의 가치가 투명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은 잠실동 중심 지역인데요. 여기에 소액 3,8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요즘 투자자들이 보통 2년 정도 있다가 재매매를 많이 원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016년경에 이 롯데타워 인근에 실질적으로 개발 호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매도 타이밍이 있다. 그리고 그 후에 삼성동에 따라서 개발 호재가 추가적으로 2018년경이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황금성도 뛰어난 지역의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부터 매도 타이밍까지 전거해 주셨어요. 입지 여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그 송파구 잠실동 하면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지역이 바로 123층 롯데타워가 바로 앞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향후에 롯데타워가 완공되면 실질적으로 본 매물 지역에서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정도 근접거리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나이는 젊은 세대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죠. 관광특구로서 잠실역이라든지 신촌 인근역 그리고 바로 석촌호수라든지 인근 지역 올림픽공원 이 주변 지역 관광특구로서 그만큼 많은 젊은 세대들이 몰리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이 중요한데요. 본 매물 지역은 앞으로 그 삼전사거리역과 도보로 약 3분 거리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아담한 공원과 그리고 도보 1분 거리에 대형 어린이집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요즘 치안부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방범 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순찰을 수시로 도는다는 부분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접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잠실 주공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접 지역 고급 아파트가 입주를 통해서 이 주변 지역의 사거리가 학원과 사거리로 명명될 정도로 실제로 강남 대치동 못지않는 학군도 이 지역에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지가 뛰어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황금 라인으로 불리는 9호선이 개통 예정돼 있다는 그런 아주 큰 호재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개발 호재들, 뭐 교통편들 점검해 주세요. 네, 9호선이 인기가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강남의 중심 지역을 동서로 가로질러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금 노선이라 부르는데요. 실질적으로 3단계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공정이 거의 50% 정도 완공이 됐는데요. 2016년경에 이 3단계가 그 완공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본 매물 지역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의 한전입니다. 한전이 11월 말에 낮으로 2주가 완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잠실 그 코엑스부터 인근 지역의 종합운동장까지 우리나라 최대 강남권의 영동권 종합발전 계획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교통편에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GTX 꿈의 열차라고 불리는 GTX 3개 노선이 들어간다는 부분 그리고 본 매물 지역의 수서역이 바로 후면에 있는데요. 수서역에 내년에 KTX가 이 지역에 개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교통편에서는 지하철부터 모든 게 망라돼서 잘 갖춰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 지역이 롯데타워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2016년경에는 늦어도 이 지역에 2만 3천 명 정도의 고용 인력이 실제로 투입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에 이런 많은 고용 인력이 투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 투룸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부분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이 지역에 많은 가치 상출이 한 단계 더 업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송파대로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송파대로 라인 쪽에 보시면은 문정동 법조타운과 더불어서 IT 첨단 산업단지가 같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동남권 물류센터가 이 인접 지역에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하니 앞으로 10년간에 꾸준하니 계속적으로 개발 호재가 계단식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가치 창출이라든지 재매매 시 상당히 꾸준하게 수요가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매물도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방 2개, 투룸으로 지어질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사님, 그 준공 예정이 언제라고 했죠? 올해 10월. 예, 맞습니다. 네네. 2014년 10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총 5층으로 된 건물로서 앞에 도착하면 앞면이 5m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도 편리하다 볼 수 있겠고요.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라서 실질적으로 1층의 주차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1층에 들어가시면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CCTV는 방범상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12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의성 또한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은 총 5층 중 3층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넓은 거실과 그 큰 방과 보통방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내부 거실이 넓기 때문에 아트홀까지 설치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원룸에는 풀옵션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매물은 투룸이지만 실질적으로 풀옵션 구조로 되어 있다. 가전도 LG 가전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도 매력적이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가격 예. 점검해 주세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 잠실동 주변에 가보시면 금액적인 부분이 2억 1,800만 원 정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근 지역에 보시면 2억 5천이 넘는 물건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을 전세로 환원할 경우 보통 최소한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은행 이태출이자가 상당히 요즘 낮기 때문에 은행 금융치료대 효과를 이용할 경우 은행 대출 보면 1억 4,500에서 1억 5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로 놓을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80에서 90만 원 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4,3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약 9% 정도 나올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임대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향후 2년 후에 매도 차익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뛰어난 잠실동 중심 지역에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죠? 화면으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매물 정보 있습니다. 이번엔 대치동으로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2003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8천만 원에 임대 예상 금액이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장님, 추천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역시 입지적 장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치동 하면은요, 뭐 드라마로 만들어질 정도로 사교육 열풍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죠. 심하다고 표현한 거는 좀 그런가요? 아니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입지적 장점으로서 이 학원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한티역이라든지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선능역, 그다음에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치역과도 인접해 있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디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대치동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전세와 월세 가격을 이끌어 오르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그렇게 오래된 것들도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원가에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학원가에 의한 그래서 전세가가 높고요. 수익률이 높다. 전세가가 높으면은요, 매매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월세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 부동산도 같이 오르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부동산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이 강남을 손꼽는데요. 자, 강남이 손꼽히는 이유가요. 이 재건축을 했을 때 수익성이 나는 곳이요. 바로 이 강남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디 경기도권이든 아니면 지방이든 재건축을 했을 때 직접 조합원들이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강남권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LTV 그 담보 비율을요, 70%로 상향했고요. 그다음에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을 60%로 상향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구입 욕구를 더욱 높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더욱 활발해질 예정이고요. 바로 이 대치동 중심에 바로 그 인근 지역 재건축들이 많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주수에 따른 집가 상승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치동 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뭐 대한민국 엄마들은 치맛바람 대단하다고들 하지만 이 대치동에 아이들을 학원 보내기 위해서 또 이주하는 분들도 굉장히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입지 여건 좀 점검해 주세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인근에 뭐 휘문고라든지 뭐 단대부고, 그다음에 뭐 경기여고, 경기고 등 굉장히 큰
큰 강남 8학군, 경기고는 아니네요, 참. 강남 8학군이 모여있는 지역이면서요. 학원가가 모두 다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도로망도 편리한데요. 자, 테헤란로를 따라서 고급 주거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업무시설 단지도 있고요. 자, 업무시설과 주거단지, 고급 주거단지가 모여있는 테헤란로를 따라서 보면은요. 바로 이 업무단지의 포스코 사거리 인근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여기를 따라서 삼성동까지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운동장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테헤란로를 따라서 또 북쪽으로는 있고요. 또한 왼쪽, 서쪽으로는 선릉로가 있죠. 바로 역삼동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바로 삼성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압구정과 위로는 압구정, 아래로는 개포동과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도곡로를 따라서는요. 학원가와 재건축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바로 그 도로변에 입지한 매물로서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가 상승, 상향 가능성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 단지와 좀 밀접해 있기 때문에 네. 호재로 좀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여기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을 살펴보면요. 큰 단지가 있죠. 바로 음마 아파트가 바로 인근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쌍용, 현대, 조금 더 지나가면 개포 주공 아파트까지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요. 이 지역 같은 강남 같은 경우는요. 학원가가 가깝고 강남 8학군에 속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희소성에 의한 그래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건축 이주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지 않나 싶고요. 거기에 따른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특징도 궁금하고요. 네. 가격 전략까지 쭉 점검해 주세요.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 5층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2층에서 5층까지 모두 남향으로 8세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방 3개, 전용 면적이 18평, 그러니까 60제곱미터고요. 앞쪽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 3억 2천만 원 들어있고요. 실투자금 6천만 원짜리 매물입니다. 네, 매매 가격 3억 8천만 원에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 예상되고 그렇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한 6천만 전세로 했을 땐 괜찮은 6천만 건가요? 원인데요. 월세로 전환이 또 가능합니다. 아하.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실투자금 8천만 원, 그러니까 7천에 월 180만 원 이상이 가능하거든요. 이자를 제하면은요, 이 8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8천만 원 투자 대비 월 110만 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연수익률로 따지면요, 16.5%입니다. 그 정도로 수익률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이지만 너무 수치 너무 많이 높여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고요. 원룸 네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풀옵션으로 했을 경우에 보증금 1,000만 원에 150, 신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는 곳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거기 때문에 방송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대치동입니다. 대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매력 있는 매물들이 매일매일 어쩜 이렇게 나오죠? 02-2077-6393번으로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받을 겁니다. 여기로 전해주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3가지 매물 정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과 함께했고요.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